자, 정다면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다면체. 정다면체는 5개가 있습니다. 알죠? 뭐뭐뭐 있어요. 정 4, 6, 8, 12, 20입니다. 20. 제가 24라고 했거든 방금. 근데 그 정도로 헷갈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2하고 24는 수능이 안 나오지. 그럼 논술에는 나와요. 논술에는 나와요. 알겠죠? 12면체, 정 12면체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 오각형 12개가 모인 거죠. 정 20면체는 삼각형 20개가 모인 건데, 일단 이런 거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실 이거 되게 옛날에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 위주로 하다 보면 정사, 정육, 정팔만 하게 된다고. 그게 그러지 말고 정 12, 정 20까지 이면각이니 뭐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싹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정 다면체는 왜 5개밖에 없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다면체 5개밖에 없는지 알겠죠? 그러려면 이 질문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 10면체는 왜 없나? 이것은 왜 정신면체가 아닌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삼각형 10개를 오각부를 만들고 오각부를 나란히 붙이면 정삼각형 10개가 붙은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죠. 정삼각형 10개가 맞는데 얘는 왜 정신면체가 아닌가? 이면각이 달라서? 정다면체 정의에 이면각이 들어갈까요? 일단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서는 점의 면이 몇 개 보여요? 5개. 여기도 5개가 보이죠? 근데 여기들은 다 몇 개씩 모여? 4개씩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모이는 개수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정다면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면 안 되냐? 이렇게 만들면 되게 납작한 표창 같은 녀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쵸? 그러면 모양이 다르잖아요. 정다면체는 모름지기 어때야 돼? 최소한 굴러가거나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은 모양이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정사면체는 안 굴러가지. 정사면체는 워낙 뾰족해서 안 굴러가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어디서 봐도 똑같은 균형 잡힌 모양이어야 되는데 얘는 이 위아래라는 개념이 확실히 존재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면체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건 기본 디폴트인데, 여러분이 간과했던 조건 하나 더는 뭐야? 한 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도 같아야만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다각형이 한 점에서 모이는 개수가 일정하게 모여있는 입체 도형을 정다면체라고 하는데, 그게 따져보니까 5개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 5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개소리하고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원소 개념이 없던 시절 사람들. 연금술 해가지고 이제 금 만들어 보겠다. 그 전 시대 사람들은 이제 원소가 뭐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딴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기에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은 불, 물, 흙, 나무, 쇠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래서 제5원소 뭐 이렇게 5개 원소가 있다. 5원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거야. 근데 정다면체가 마치 몇 개야? 5개니까 뭐 요거 하나는 정사면체 모양이고 사실 잘 쪼개보면 뭐 정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매치시키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 사람들이 막 철학적으로 막 생각하니까 5개 이게 우연이 아닐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조금 있다 보면 정다면체끼리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일단 그렇게 되는데 왜 5개인지부터 봅시다. 일단 삼각형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각형 가지고요. 삼각형이 한 점에서 3개씩 모이면 뭐가 만들어지니? 이때는 정사면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붙으면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붙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면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개씩 붙으면 사면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4개씩 붙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정팔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팔면체 전개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요거 4개 모아서 하나 만들고 요거 4개 모아서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전개도예요. 정팔면체 전개도. 네, 저번에 한번 정팔면체 전개도 한번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걸 그리길 원했던 거고, 가끔 학생들이 잘못 그릴 때 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5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한번 그려보라고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봤던 대답 중에 되게 황당했던 대답은 이렇게 그린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4개를 돌려서 묶은 다음에 쫙쫙 모으면 정팔면체 된다 이러는데, 이건 여러분 전개도가 아니에요. 전개도는 무조건 접다 보면 한 가지 방향으로 접어서 딱 하나의 모양이 결정돼야 되는데, 얘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둥그렇게 평면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전개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의적인 학생들이 있다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 몇 개씩 모으면 될까? 이번엔 또 정 3개씩 4개씩 모았으니까 이번 몇 개씩 모을까? 5개씩 모으면 되겠죠. 5개씩 모아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5개씩 모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각뿔이 만들어지죠. 근데 아까 여기서 몇 개씩 여기 5개인데 여기 몇 개 모였어요? 4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모으지 말고 얘네들을 벌려요. 알겠죠? 그래서 정 20면체의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 20면체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오징어 다리처럼 5개를 다 달아요. 그 삼각형이 몇 개니 지금? 총 10개죠. 오각뿔에 5개, 오징어 다리 5개 달렸으니까. 다리끼리 어떻게 한다고? 다리끼리 엇갈려서 하고 끼우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딱 깨어지겠죠. 그쵸? 그럼 여기 몇 개씩 모였어? 원래 오각뿔이 있었고 다리 2개가 있었는데 다른 다리가 꼈으니까 여기 몇 개야? 5개씩 모이는 거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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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게 정 20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축구공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축구공은 모서리를 잘라서 만듭니다. 여기서 모서리를 자르면 여기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오각형. 여기도 뭐가 만들어져요? 오각형. 여기도 뭐가 만들어진다고? 오각형이 만들어지고, 잘리고 나고 나면 여기 남은 애들이 몇 개야? 육각형이니까 육각형 몇 개로 이루어져 있겠어? 축구공은 20개겠죠. 왜냐하면 삼각형들에서 모퉁이 잘린 게 육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각형은 몇 개 있겠어요? 왜? 그게 다 모서리가 하나, 5개, 5개,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각형 12개랑 육각형 20개로 만들어진 도형이 축구공이다. 왜 그렇게 축구공을 만들었을까? 정다면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정사면체로 축구했다가는 헤딩하면 진짜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정 20면체도 위험하지. 정 20면체도 꽤 뾰족한 편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자고? 뾰족한 부분을 깎아내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게 가장 둥근 형태의 도형이 됐겠죠.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바람을 넣으면 이제 좀 더 뿡글뿡글해지면서 이제 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다. 요즘에는 뭐 축구공 이렇게 안 생겼죠. 뭐 여러 가지 막 모양도 막 집어넣고 막 하던데, 하여튼 이제 원래 검은색 흰색 축구공은 이렇게 생긴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6개는 왜 안 돼요? 그러면은 6개를 만들면요, 안 접혀요. 안 접혀요. 360도니까 접을 수가 없죠. 입체동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 4, 5밖에 없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러다 보니까 4면체, 정 8면체, 정 20면체밖에 없더라. 그럼 네 번째는 사각형으로 몇 개씩 모으면 되겠어요? 3개씩 모으면 6면체가 나오는데 너무 싱거우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오각형으로는, 오각형이 한 각의 크기가 얼마니? 108도니까 3개씩 모으면 324도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모았더니 뭐가 됐다고? 정 12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각형도 정 12면체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게, 일단 바닥에다 오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각형 꽃잎을 2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잎이 5개 달려있는 꽃을 그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므려 하면 탁탁탁탁 오므리면서 그릇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릇 2개를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오각형 12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108도 3개가 모였으니까 이만큼 각이 비어있잖아. 그걸로 집어넣은 거죠. 육각형은요? 육각형은 120도니까 3개만 모아도 360도가 되고, 칠각형부터는 각이 더 커지니까 못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정다면체 5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축구공 이야기에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인데, 5개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자 이런 얘기였었던 거고요. 축구공 이야기 하나 나와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가끔 제시문에 언급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러의 공식 혹시 기억나? V-E 플러스 F 1이야 2야? 헷갈리죠? 1도 있고 2도 있어서 그래요. 1도 있고 2도 있습니다.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자, 그럼 점이, 이게 버틱스거든요. 점이 3개. E는 엣지가 3개. F는 페이스가 하나, 면이 하나. 그럼 3 빼기 3 더하기 1 하면 1이죠. 이건 뭐야? 평면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 알겠죠? 입체 도형도 있겠지. 입체 도형. 입체 도형은 가장 간단한 입체 도형이 정사면체. 알겠죠? 정사면체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삼각점이 4개, 엣지가 6개, 페이스가 4개. 그럼 4, 6, 4 빼면 얼마야?
이 입체 도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없음? 그런 분 아세요? 제임스 사이먼스? 라는 분, 제임스 시먼스? 라는 분 혹시 들어봤니? 뭐 하는 분이야?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수학자입니다. 혹시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MIT 수학과 교수 출신이고요. MIT 수학과 교수라는 타이틀은 이분에게 너무 약소해요. 약소해요. 필드 메달리스트입니다. 필드 메달을 딴 사람은 4년마다 한 명씩밖에 안 주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인구 중에 뭐 20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4년마다 한 명씩밖에 안 주니까. 그것도 40살 이후에 수학적 발견을 하면 너무 늙어서 넌 줘봤자 뭐 발전이 없을 것? 이렇게 생각해서 40살 이전에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4년마다 한 명씩 주기 때문에 노벨상보다 한 급 높아요. 그래서 수학에는 필드 메달이 최고의 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필드 메달 수상자예요. 그래서 MIT 수학과 교수를 하다가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일단 첫 번째, 전 수학 전공자인데 수학 전공자에게 있어서 MIT 수학과 교수는 신인인데 그 중에서도 필드 메달 리스트는 그냥 역사에 남을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수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수학 연구를 때려쳐요. 재미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대신 연구한 게 바로 뭐냐면 주식 투자를 연구합니다. 주식 투자를 연구하는데 주식 투자를 자기가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그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규칙성에 베팅을 하는 거지. 뭐 분포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에 베팅을 해요. 거기다가 뭐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금융상품에 결합시켜서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펀드에는 원래 펀드 매니저들이 뭐 경영 전공한 사람, 경제 전공한 사람, 재무 전공한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그게 다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학 박사들만 뽑습니다. 우리는 이 주식시장을 절대 주식시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숫자 데이터로 본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싹 다 뽑아가지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펀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는 1조 원 정도 했었어요. 펀드 매니저 연봉 탑 10을 뽑으면 정말 1조 원의 연봉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 중에 어느 정도 돈 이상 넘어가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대충 예를 들어드릴게요.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야구에서 거의 그래도 꽤 잘 연봉을 받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2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근데 더 잘 받는 분은 뭐 3천만 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300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연봉이 얼마라고? 300억 아니고 3천억 아니고 1조 개념이었었다고요. 근데 그 1조 개념의 펀드 매니저들이 탑 10이 있다 그랬잖아. 10명이 있는 거잖아. 와, 그럼 그 사람들 연봉이 진짜 장난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겠지만 물론 실제로 장난 아니죠. 근데 그분들은 문제가 그 다음에 다시 탑 10을 골라보면 다 없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펀드의 최고의 수익을 냈을 때 그 사람이 그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그 연봉을 따진 거기 때문에 물론 한 해만 해도 되지. 그렇지. 근데 그거 보면서 막 지금 방금 표정이 안 됐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니야. 작년에 연봉 1조를 받았으면 올해 은퇴도 돼요. 나 같으면 은퇴하겠어. 은퇴를 하지 말라 그래도 은퇴를 하겠어. 요즘 1조 있으나 2조 있으나 사는 거 똑같을걸? 몰라요.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찌질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죠? 연봉 너네 집에 1조 있어? 1조 있으면 내가 너네 집 가서 가르쳐 줄게. 근데 그건 그렇고요. 자,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펀드 매니저들이 매번 10명 있으면 다 물갈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절대 물갈이가 안 되는 펀드 매니저가 제임스 시먼스예요. 그냥 그 위에서 계속 노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는 1조였는데 지금은 3조 얼마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누적 자산, 연봉으로 번 자산만 얼마겠어? 몇십 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랭커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돈을 쓰는 것 중에는 뭐 이런 거. 혹시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종말하면 어떡하지? 핵전쟁이 나도 살 수 있는 곳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하면서 자기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시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전 지구 핵전쟁이 나서 다 멸망해도 자기는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이런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수학계에 왜 그래도 이렇게 천재가 수학계의 연구를 소홀히 해서 하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이 돈을 번 거지 수학은 발전이 더뎠을 거 아니에요. 필드 메달을 땄으면 그에 맞는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못 다 쓰겠어요. 그래서 각종 학교에다 펀딩을 다 해주는 겁니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알겠죠? 그래서 이분 전과 이분 후가 그 순수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되게 많은 그 경제적인 차이가 난다. 알겠죠?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그러면 너 딱 생활비 정도랑 연구비 정도만 줄게. 이게 아니고 좀 더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학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이 사람이 연구한 것보다 오히려 나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그런 분이 있어서, 이분은 제 입장에서 보면 완전 열폭의 대상인 게, 수학을 뭐 나보다 못해, 수학을 엄청 잘해, 돈도 엄청 벌어, 뭐 난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나이? 뭐 이런 거밖에 없어. 한 50살 어린 거 정도? 40살 어린 거 정도? 이거 말고는 아무 비교 우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맨 처음에 노벨 그 필드 메달을 딸 때 이 오일러 공식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변형된 걸 가지고 연구하다가 거기서 발견한 게 이제 필드 메달 거리가 되는 그런 그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는데, 요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 기하잖아요. 입체적인 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미분 기하라 그래서, 기하를 이제 미분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미적분과 기하를 결합시키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미분 기하학 교수인데, 근데 이분도 이제 MIT에서 미분 기하학을 가르치시다가 그 펀드로 나간 거죠. 왜냐면 펀드에는 데이터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한 방향의 미분과 적분이 필요했고, 그런 거에 능숙한 최고 천재니까 당연히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얘기 하나 해드리면, 임진혁 교수님, 이제 저도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진짜 강의를 개 멋있게 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솔직히 카이스트 상가 교수님들은 강의를 진짜 개 못하거든. 진짜 준비도 하나도 안 해오고 개 못해요. 어디다 놓은 차례예요? 여기? 아, 네. 뭐 이게 지금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러면 수업 졸라 듣기가 싫어요. 알겠죠? 일단 그러면 let me introduce. 왜냐면 우리 영어 강의니까. let me introduce this theorem. 자, 체크 뭐 이러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영어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이긴 한데, 교수님도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안 그래도 한글로 말해도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 와중에 그걸 영어로 영작해가지고 말을 해주려니까 힘든데, 우리는 안 그래도 수학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영어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너무 힘든 거야, 서로가. 알겠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어떻게 될 때가 있냐면, 여기 예를 들면 어떤 명제 데피니션에 정의가 써 있어. 그럼 이제 책이 정의가 써 있잖아. 정의는 이걸 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의를 쓰고 시작합니다. 자 쓰고 이제 그 정의를 쭉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분 동안 써요. 자, 그럼 쓰고 있으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잖아요. 그럼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딴짓 하다 보면 이제 다 썼어요. 진짜 다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뎁입니다. 뎁. 다음 또 뎁. 또 다른 뎁.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수업을 당연히 안 듣게 돼요. 알겠죠? 그게 이제 결석해도 나중에 이제 뭐 100점 만점에 출석 점수가 10점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60점, 그다음 출석 점수 10점, 이렇게 출석과 숙제 점수 10점이에요. 다 째고 숙제도 안 하고 출석도 다 안 하다가 기말에 한 문제를 더 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공부를 하지, 차라리 굳이 출석도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80명 수업을 들어도 나중에 기말까지 듣는 애들은 10명 남짓.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들은 정말 그냥 오늘의 수업이니까 그냥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오겠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지같이 진행됐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불만이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임진환 교수님은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게,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아무것도 안 들고 어디까지 했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까지 했다 그러면, 아 그래? 오케이 하더니 진짜 또 아무것도 안 봐요. 그리고 분필 하나만 딱 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졸라 써요. 알겠죠? 그리고 막 쓰면 이제 애들이 막 못 따라간단 말이야. 못 따라가니까 막 사진도 찍고 막 베껴 적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집중도 하고 막 하여튼 막 정신이 없어요. 다 정신이 없는데 1시간 15분 75분 수업을 하잖아. 그럼 한 60분 정도 수업하다가, 그럼 책 한 바닥을 다 썼단 말이에요. 새카맣게 새하얗게. 그 다음에 딱 쓰고 알겠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알겠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 오늘. 탁탁 치고 나가요. 졸라 멋있죠. 카리스마 개쩌죠. 자, 그러면 이제 15분 일찍 끝났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원래 애들이 보통 다른 수업이 일찍 끝나면 다 우르르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음료 사 먹으러 가거나 이건데, 아무도 못 나가요. 그 교수님의 카리스마에 해서 교수님은 나갔어. 근데 이제 아까 막 얘기했었기 때문에 막 그 놓친 거, 뭐 생각하지 못한 거, 아까 그게 뭐였지? 이런 서로 의견 나누고 막 이러다 보면 오히려 1시간 반이 이제 다른 수업이 들어올 때까지 얘기를 다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사진 찍어놓은 걸로 끝나고 다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배운 것도 되게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 진짜 개천재다. 막 멋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듣기 전날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안 왔어요. 이제 5분 전이에요. 떨려요. 이거 뭔지 알겠죠? 또 오면 막 쏟아낼 건데,
와 지금 이제 와서 또 뭘 갖춰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진짜 개멋있는 교수님이 계셨어서 예를 들면 사실 모든 선배들이 탁 치고 시간표를 짤 때 임준환 교수님 거 딱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시간표를 짜라. 선생님 선배들이 다 그래서 뭔데 그래 이러면서 찍고 나면 아 다 또 걔네들도 또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느 학교를 그만두신 거야. 나 카이스트 교수 안 할래 이렇게 됐는데 왜 그랬겠어요? 카이스트 교수는 잘리긴 힘들죠. 그리고 뭐 더 좋은 데로 한국에서 옮긴다. 뭐 그것도 좀 이상하죠. 서울대로 옮겼다는 뭐 서울에 있는 게 대전에 있는 게 싫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옮기고 그분이 뭐 하셨냐면 똑같이 그 펀드를 만드십니다. 나도 제임스 시머스처럼 할 거야 하면서 만드셔서 나는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멋있는 너무 짱짱 천재니까. 근데 안 됐나 봐. 안 돼. 아무리 기사를 찾아도 무슨 펀드가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게 아예 소식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그걸 못 찾으셨나 봐요. 규칙성을 찾아야 돈을 버는데 아마 규칙성을 못 찾았나 봐. 그 천재인데도 알겠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교수님이 설명해 줬던 내용인데 한번 그대로 베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재밌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차원, 0차원 알겠죠? 요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0차원 V가 얼마예요? V가 1입니다. 오케이 0차원 요거 1차원 V가 몇 개? V가 2개 엣지가 몇 개? 엣지 몇 개? 1개 2차원을 가겠습니다. 2차원 이렇게 생긴 1차원을 쭉 당기면 되는 거죠. 2차원 V가 몇 개? 4개 엣지 몇 개? 페이스 몇 개?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1이 되는 거죠. 더하면 그죠? 3차원 좀 교수님한테 배우면 좀 그런 초천재를 만나면서 느끼는 막 경외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에다가 소수에 관련된 수리논술 강의를 올려놨는데 연관 동영상으로 다른 대학 교수님 중에 소수에 대해서 강의한 게 뜨는 거야. 근데 그 교수가 테렌스 타우라고 현 필드메달 수상자가 뜨는 거야. 내 소수 동영상 강의 옆에.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필드메달 수상자랑 나랑 같이 유튜브에서 한 명이 소수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론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수리논술에 나온 소수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분은 정말 소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나란히 떠 있는데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내 강의가 거지 같다는 게 아니라 뭔가 순체가 너무 많이 난달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과외를 해주는데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테렌스 타워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막 죽고 싶겠죠. 정말 오그라들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튜브가 좀 잔인한데 자 보겠습니다. 자, 점 4개가 있었는데 복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되죠? 몇 개? 8개. 엣지는 몇 개 돼요? 엣지는 12개를 세지 말고 얘들아 재밌어. 이거 잘 봐봐. 엣지가 어떻게 된 거냐 봐봐. 여기 4개가 있었지? 그치? 이 4개가 여기도 원래 4개가 이렇게 있었지? 근데 얘를 이렇게 쭉 밀었잖아. 그래서 여기도 4개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엣지가 12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곱하기가 된 거야. 그래서 8개가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 4개도 새로 생겼어. 이 4개는 뭐의 자취인 줄 알아? 버틱스의 자취잖아. 점의 자취가 된 거야. 그래서 이 4가 내려와서 더하기 4가 된 거야 이렇게. 점들은 왜 2배씩 되는 거예요? 1, 2, 4, 8 왜 2개씩 되는 거야? 복사 붙여넣기니까. 복사 붙여넣기가 2배씩 되는 거고 엣지도 복사 붙여넣기도 있지만 버틱스의 자취도 또 추가돼서 12개가 됐던 거예요. 페이스도 이게 정육면체입니다. 왜 육면체예요? 페이스가 일단 복붙이 된 거예요. 여기 있던 면이 여기도 된 거예요. 여기도 알겠지? 여기도 된 거예요. 근데 뭐의 자취도 또 이어져? 엣지의 자취가 들어간 거예요. 4개의 자취가 들어가서 6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생기냐면 사실은 스페이스가 생겨요. 스페이스. 공간이 안 생깁니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고 이걸 더한 다음에 도로 이걸 빼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입체가 2가 아니고 입체 공식은 v-e 더하기 f에서 s를 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모든 차원이 와도 다 1이에요. 복붙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인데 여기까지만 수업해보자. 오케이? 어디서 듣겠니? 보라색.
어디서 듣겠니? 근데 이거 수업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5분 정도는. 그치? 3차원이 있었잖아요. 3차원을 어떻게 해야 4차원이 되겠어? 복붙을 하는 거죠. 복붙. 그럼 다 이어져요. 같은 연결된 고리로.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4차원입니다. 자, 점 몇 개 있어요? 세운 거 아니죠? 8개, 6개, 16개 됐겠죠? 엣지 몇 개 있겠어요? 엣지. 이 12개가 복사돼서 24개가 일단 있을 거고요. 뭐의 자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벌텍스의 자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8개가 돼서 몇 개? 3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면은 여기 몇 개 있겠어요? 12에다가 이 12가 자치가 되니까 12가 됐겠죠. 그럼 공간은 몇 개가 있겠어요? 이 정육면체 공간도 있지만 이 공간도 있고 요 사이사이 막 공간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복사돼서 2개가 되고 뭐의 자치가 공간이 되겠어? 페이스의 자치가 공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6개가 공간이 몇 개 있을 거라고? 8개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공간 8개가 뭔 소리예요? 몰라요. 4차원이니까. 그리고 그럼 여기서 보면 계속 한 개씩 생기잖아요. 점이 있다가 선이 있다가 면이 있다가 공간이 있다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 시공간이 생깁니다. 시공간 1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V 빼기 E 더하기 F 빼기 S 더하기 T 해주면 얼마 나온다고?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일러의 공식의 4차원 버전이겠죠? 나올 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쓴 겁니다. 절대 나올 리가 없고 실제로 한번 이걸 점화식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옛날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2009년도인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죠? 교육과정상 문제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되는 게 오일러 공식이었습니다. 정육면체는 다 정답면체 5개가 있고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오일러 공식 갑자기 왜 설명했는지는 다음에 제가 축구공 개수 세는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정답면체 4, 1시간씩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